변화가 기회를 만든다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체인지, 변화가 왔을 때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그래서 결론은 약간 변화를 하자는 뜻인데, 자, 성공하는 기업들의 습관을 보니까 어떤 리더가 외부의 변화를 있고, 늘 외부 환경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면 직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리더가 한 얘기를 이해를 하고 내 업무에 적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리더와 직원이 만든 시스템은 그것이 기업 문화가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리더와 직원이 만든 그런 변화하는 시스템은 결국은 기업의 문화가 된다. 그래서 리더하고 직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리더가 변화를 있고 그걸 직원들이 실행을 하고 하나의 기업 문화가 정착됐을 때 그런 변화 프로그램이 설득력이 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변화에 참여하게 되면은 변화의 추진력, 그래프를 보게 되면 변화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추진력입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억제력. 자, 추진을 하려는데 자꾸 못하게 하는 것이 억제력입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억제력을 이겨내고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변화를 막 하려고 추진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올라간 것 같지만 변화에 대해서 자꾸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조직 안에 억제력이 있게 됩니다. 억제력이 있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은 변화가 생산성 올라다가 다시 내려앉게 됩니다. 내려앉는데 추진력을 더 강력히 했을 때 결국은 성과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추진력이 변화에 대한 억제력이 이기지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성과가 이렇게 가지 못하고 성과가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초기 단계는 성과가 하락한다. 뭐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이렇게 저항력을 이겨내고 추진력을 했을 때 기업의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성과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 변화를 추진력이 직원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변화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그러면은 변화의 억제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 그래프 밑에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그냥 가라앉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자, 변화에 대한 추진력을 이렇게 해서 억제력을 이겨내야만이 생산성이 올라가고 성과가 커진다. 그래서 변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변화에 대한 대응, 이렇게 저항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변화에 대한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 역할이 뭐냐 그러면 변화를 이끌어서 지금 상태에서 미래에 원하는 상태로 바꾸는 것, 이것이 리더 역할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되려면 결국은 리더가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조직을 원하는 상태로 바꾸려면 리더가 먼저 변화에 대한 개념 능력을 갖춰야 한다. 리더가 변화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개념 능력인데 개념 능력이 뭐냐? 조직 전체를 큰 그림에서 바라보고요. 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는 능력이다. 전략과 방향을 설정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유지해서 직원들이 변화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리더의 개념 능력이다. 이랬을 때 여기에 있는 자, 개념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조직에 있어서 계층별인데요. 현장 관리층, 중간 관리층, 최고 경지인데 최고 경지로 올라갈수록 개념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무엇도 중요하냐? 이게 대인관계입니다. 올라갈수록 대인관계가 중요합니다. 대인관계가 중요하냐?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그게 소통하는 능력인데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또 직원들을 설득해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면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회사의 능력을 보면 개념 능력이 있고 대인관계 능력이 있고 기술 능력
현장의 능력입니다. 현장 관리층은 이게 중요합니다. 기술 능력. 대인 관계는 세 개 다, 중간 관리층 세 개 다 골고루 중요하죠. 그렇지만 최고 경영진은 개념 능력이 더 중요하고 현장 관리층은 기술 능력이 중요하고 중간 관리층은 개념, 대인 관계 능력, 기술 능력을 골고루 갖고 있어야 되고 최고 경영진은 개념 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이 중요하고 기술 능력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리더의 역할이 뭐냐? 개념 능력을 갖고 대인 관계 능력을 가져서 자, 현재 상태에서 미래에 원하는 상태로 바꾸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존 코터 교수가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변화 관리의 8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감을 조성해라. 위기감을 조성하고요. 두 번째, 변화를 주도할 그룹을 형성하라. 변화를 이끌어갈 그룹을 형성하고 세 번째, 변화를 이끌 비전을 제시하라. 앞에서도 있었죠. 비전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전에 대해서 공유하라. 변화에 대해서 서로 직원들과 커뮤니케이터, 비전을 공유. 자, 직원들의 권한을 넓혀줘라. 혼자 다 하지 말고 직원들의 책임과 권한을 함께 주는 직원들의 권한을 넓혀주고 자, 단기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라. 자꾸 실패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겠죠.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고 변화 속도를 놓치지 마라. 변화 속도를 늦추게 되면 결국은 변화 안 되고 성과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저항에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변화 속도를 늦추지 말고 그 다음에 문화 아까 문화라고 했죠. 기업 문화 기업 변화를 정착시켜라라고 존 코터 교수가 변화 관리의 8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변화를 할 때는 자, 속도,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다. 옳은 방향이라는 거죠. 비전은 그게 바로 뭐냐?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 직원들한테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비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회사 비전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일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래서 비전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비전을 보면 나도 해보겠다는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관리에서도 비전은 동일한 역할을 한다.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고 직원들의 변화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 올바른 방향에 해당되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 비전은 구체적이고 희망적이면 자, 직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하고 싶은 동기가 생긴다. 그래서 비전은 자신 노력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비전을 할 때 비전이 복잡하고 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 코터 교수가 비전은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이나 다양한 부서 직원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비전을 길게 하지 말아라. 단순하고 함축적이어야 된다. 짧고 압축된 문장이라든지 비유적 표현이 효과적이다. 그게 비전에 만들 때 이렇게 함축적이고 짧게 하는 겁니다. 좋은 비전은 직관적으로 느껴지고 머릿속에 길게 남는다. 좋은 비전을 갖게 되면 내가 직관적으로 두고 오랫동안 내 기억에 남게 된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의 비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어떻게 됐느냐? 지구상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이 세상을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애플의 비전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사람과 기업이 자신의 잠재력을 모두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이고 자,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은 지금 회사 이름은 메타입니다. 자, 페이스북의 비전 친구들과 가족들을 연결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알게 하고 그들이 중요한 것을 나누고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자, 메타의 처음에 출발은
페이스북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하다가 근래 들어서 회사 이름은 메타로 바꿨습니다. 자, 구글의 비전은 뭐냐? 전 세계 정보를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구글의 비전이고요. 자, 시스코의 비전은 우리가 일하고 살고 놀고 배우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시스코의 비전이고, 자, 일본 회사의 도요타의 자동차의 비전입니다. 미래의 모빌리티 사회를 선도해서 인간을 가장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전 세계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도요타 자동차의 비전인데, 세계적인 기업들의 비전을 소개를 해보면 전부 다 함축적이고 짧으면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기업들의 비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변화를 누가 해야 되느냐? 자, 리더가 제일 먼저 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 관련은 세 개가 주체가 있습니다. 리더가 있고 직원이 있고 문화가 있는데 이 세 개는 삼위일체입니다. 세 개가 같이 리더, 직원, 변화가 세 개의 주체는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만 누가 먼저 해야 되냐? 자, 변화 관련은 리더, 직원, 문화가 있지만 자, 리더가 먼저 변화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원은 변화를 실행하고 리더와 직원이 만든 기업 문화는 변화를 유지한다. 그래서 리더, 직원, 문화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삼위일체다 하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시작은 누가 하느냐? 자, 리더가 먼저 한다. 그래서 리더는 무엇에서 내가 변화 필요성을 찾아야 될까? 먼저 보는 것이 내부 환경의 변화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내부 환경 변화는 늘 변합니다. 자꾸 새로운 기술이 늘 등장하게 됩니다. 경쟁자도 늘 나오게 됩니다. 우리 회사가 돈을 벌 수 있고 이익을 많이 내고 매출이 늘어난다면 누군가가 경쟁자가 들어오게 되고 고객의 요구도 늘 변합니다. 정부의 정책도 변합니다.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서 변화 필요성을 찾아야 되고, 자, 내부 요소, 기업 안의 경영 성과입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경영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라는 것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세 가지를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의 자본을 나타내는 거고, 자, 손익계산서는 매출액부터 순이익까지 회사의 손익을 나타내는 거고,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현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나타내는 것이 현금 흐름표인데, 전부 다 재무제표를 보면 경영 성과를 알 수가 있고요. 회사 안의 협업입니다. 부서 간에 갈등이 생긴다. 그럼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자, 직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직무 만족도와 직원의 참여도라든지 핵심 인재가 외부로 유출된다든지 이직률이라든지 역량, 직원의 역량 수준이라든지 이런 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리더는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 요소에서 변화가 필요성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뭐냐는 거죠.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변화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변화의 미래를 보여줘야 되고요. 자,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다. 자, 서로 소통의 달인이 되는 거죠. 리더가 할 일은 지시가 아닙니다.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리더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습 지향성 요구. 리더가 먼저 공부를 해서 변화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태도다 하는 거고요. 자, 배우는다는 태도라는 것은 내가 지적인 호기심, 내가 뭔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해서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산다. 그래서 성장 마인드가 세 개라고 하는데, 자, 자신의 능력과 역량이 학습과 그 다음에 노력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자세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성장 마인드셋도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 말도 경청 잘 듣는다는 거죠.
약점을 인정하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나도 뭔가 부족한 거 있어. 그래서 약점을 인정하고 채우려는 노력.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하고 관점을 누군가가 직원들이 얘기하면 그런 것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리더의 학습 지향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변화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라.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고 리더의 학습 지향성을 요구를 합니다. 이랬을 때 직원도 변화를 같이 해야 됩니다.